설쌤TV. 안녕하십니까, 설쌤입니다. 자, 오늘은 아름다운 병은 없다, 결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전염병이 우리 인간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만년 전부터다. 만년 전부터다. 그 이전 구석기 시대에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했지만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가축이 필요하겠죠. 동물들로부터 여러 가지 균이랄지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사실상 만년 전부터 인류는 여기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렀다. 자, 그럼 세계 역사상 가장 유서 깊은, 역사 깊은 전염병이 뭐냐? 바로 여기는 결핵입니다. 발병하지 않고 이렇게 숨어있는 이 기간을 잠복기라고 부르는데, 결핵 환자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그냥 무증상으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많다. 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어떠냐면 처음에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리고 콜록콜록 기침이 오고 아주 느리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결핵이 되는데요. 이 결핵이 그전에는 그 균에 발병하는 게 아니라 유전병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있으면 아버지, 아들, 손자로 쭉 내려가는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균에 의한 것이라는 걸 처음 밝혀낸 게 1882년인데요. 세균학의 그 권위자였던 코흐. 코크 말고 코흐. 이분이 현미경으로 여기는 결핵균을 발견을 했어요. 요 발표한 날이 3월 24일이거든요. 지금 세계 결핵의 날이 된다. 요 얘기도 우리 알아주면 참 좋은 상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때 폭탄 맞고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거든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결핵은 한술 더 뜹니다. 10억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19세기 유럽에서는 이 결핵에 걸리는 걸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영광스러운 걸로 생각했대요. 이 뭔 소리야? 결핵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인병이라고 불렀답니다. 결핵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져요. 그리고 살이 쭉쭉쭉쭉 빠지거든요. 당시 유럽의 미인의 기준이 얼굴이 하얗고 마른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인상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미인병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당시 결핵에 대한 치료법이 나오기 전에 결핵은 그냥 조용한 시골에 가서 푹 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낭만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요. 햄릿을 읽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햄릿의 여자친구 아는 사람, 오피리어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햄릿을 보고 그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던 영국 과가 중에 그 밀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나오는 여기는 오피리어를 내가 그리고 싶어. 내 주변에 누구를 모델로 할까 찾다가 바로 그녀다. 당신 혹시 오피리어? 하면서 딱 모델로 붙잡은 여성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현존하는 햄릿의 오피리어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하얀 피부, 창백한 얼굴, 붉은 뺨, 날씬한 몸. 그녀는 결핵 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코흐라는 의사 덕분에 코크 말고 코흐. 정말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인구 밀집에 열악한 곳에서 창궐하는 균에 의한 끔찍한 질병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결핵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18세기 그 파리를 보면 온통 파리가 요즘 표현으로 좀 죄송하지만 똥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오물로 가득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똥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굽을 높이다 보니 거기서 하이힐이 나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온통 오물투성이었고, 사람들의 몸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몸에서 냄새 나면 향수를 뿌리면서 그걸 대체했어요. 그럼 유럽 사람들은 왜 목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제 기독교였는데 대중목욕탕에서 뭐 사람들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거를 되게 금기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코흐 덕분에 세균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몸도 깨끗이 씻고 길거리도 깨끗이 청소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사회 구획들이 정비가 되면서 19세기에 100만 명당 4,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400명 정도로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10분의 1로 낮아졌고요. 또 거기에는 위생관념뿐만이 아니라 항생제의 발견으로 결핵균이 많이 잡혔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결핵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줘요. 시사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깨달을 점을 준다 이거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가장 잘 나가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결핵이 확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는 결핵으로부터 승리했어 그러면서
다시 결핵에 대해서 잊게 되고 상대적으로 좀 시설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결핵이 다시 재창궐하게 돼요. 얼마 안 됐습니다. 1993년에 다시 결핵군이 창궐을 해가지고요. 그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결핵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지구 온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0억이 넘었거든. 근데 그 중에 20억이 4분의 1이 결핵 포균자라는 거예요. 결핵 포균자라는 거예요. 또 이제 질문 들어올까 봐 말씀드리면, 아니 선생님, 결핵이 항생제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환자가 있나요? 여기 있는 바이러스나 균 같은 경우는 계속 얘가 변종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긴 거야 그러면서 딴짓하고 있을 때 항생제 투여를 중지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항생제를 썼다 안 썼다 그런 거죠. 그때 여기는 결핵균들이 내성이 생기면서 변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항생제로는 잘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은 뭐다? 면역성을 올리는 길이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모두 다 튼튼한 우리 설쌤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부탁해요.